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3파전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3명의 후보가 나와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3명의 후보가 누구인지 먼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우려되는 또는 걱정스러운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후보는 추경호 씨라고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60년생이네요. 대구 출신이고 기재부 장관을 하신 분입니다. 삼선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은 이제 경기도가 지역구인데요. 송석준 삼선 의원이고 64년생입니다. 이분의 프로필을 보면 건교부 과장,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토관리청장, 그러니까 건설교통 쪽에 잔뼈가 굵은 관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3선이 되고요. 그 다음 이종배 의원은 57년생인데 이 충청도 분입니다. 충주에서 4선입니다. 4선 했는데 이분은 충주시장, 충북 부지사, 행정부지사 같네요.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원내대표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모두 남자고, 자, 이분들의 특성을 보죠, 먼저. 자, 일단 남자입니다. 남자고, 모두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이고, 3선 내지 4선입니다. 그러면, 3선 내지 40이니까 60이니까, 지금 60대니까, 40대 후반 정도의 정치에 발을 들여서, 국회의원을 한 3번에서 4번까지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직업은 똑같습니다. 관료입니다. 행정관료죠. 누구는 기재부, 그러니까 예산 쪽, 정부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기재부 쪽 장관을 했고, 한 사람은 건설교통 쪽에 국토관리청장을 하신 분이고, 한 사람은 시장을 했습니다. 시장. 충주시장, 충북부지사. 자, 이번에 제일 마지막에 지금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분이, 추경호 씨인데요. 추경호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 국민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지금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서 다시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요번에 이제 새로 당선되신 분들도 108명이잖아요. 그 앞에는 103명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쓴 책이 있는데요. 이 공감으로 직관을 하는 책. 이 책에 이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4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거 21대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또 한 번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직업들이 보면요. 직업들이 주로 관료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조관료라고 하면은 뭐 판사나 검사 하신 분들, 그리고 행정관료라고 하면은 행정고시를 쳐가지고 관료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뭐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자. 그게 서우남이라고 하죠. 서우남. 서울대 나온 50대 남자.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나이가 들면은 그대로 60대, 뭐 심지어 70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년 전에 이제 총선 여기 있네요. 어떤 당선자 직업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정당인이 가장 많고 공무원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뭐 법조, 뭐 시민단체, 학계, 언론은 별로 없어요. 자, 이 말은 국민의힘이라는 우리나라 보수우파 정당을 구성하는 금배지 다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주로 관료, 그것도 법조 관료, 행정관료 출신들이 다수다 이거죠. 시민단체나 교수나 언론 이런 건 별로 없고, 기업가들은 더 없어요. 기업가 출신들은 더 없어요.
이러다 보니 지난번 작년에 이제 4년 전에 그 총선에 패배하고 나서 총선 백서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총선 백서 만들고 이제 만들기로 했잖아요. 이 총선 백서 만드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당시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라고 할 때 미래통합당이 왜 졌느냐. 이런 이야기가 총선 백서에 나옵니다. 여성 청년들이 본 미래통합당. 꼰대, 라떼는 말이야. 공감 능력 부족한 경로당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뭐 앞에 새누리당, 뭐 앞에 한나라당, 이게 이미지가 그때는 물론 한나라당까지 가면 좀 한 10여 년 전이니까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이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신혼부부와 청년의 최대 고민은 내 집 마련인데 미래통합당에서 말하는 노력의 가치, 자수성가 신화는 청년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절망감을 주죠.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데 실제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다. 딴 나라 이야기다. 이러죠. 그래서 최근 세대에게 노력을 강요하는 어른들은 꼰대로 보일 뿐이고 그 꼰대들은 자수성과 신화를 자랑하는 미래통합당이 많다. 그러니까 싫은 거죠. 좌절감만 준다 이거죠. 공감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 좋죠. 사실은 성공한 사람이 이런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을 따라하면, 롤모델로 따라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그 알려줄 때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막말하는 통합 정치들은 옆집 아저씨로도 두기 싫은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백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소개한 20대 여성 경찰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태극기 집회당이며 탄핵 반대당이며 구새누리당 이미지다. 민주당에는 이성적으로 대화하려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미래통합당에는 그런 것은 없고 노인네들, 막말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국민들을 등쳐먹는 느낌이 강하다. 이런 게 4년 전에 총선 백서에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총선 백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여성 공무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여성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다. 여성을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 말하는 거죠. 여성을 대통령으로 배출한 정당임에도 여성 정책과 당내 여성 정치인이 너무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일반 유권자가 봤을 때 미래통합당은 소위 틀딱이라고 하죠.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내용인데 그런 분들이 권력을 잡고 있지 30, 40 여성 정치인이 클 수 없어 보이고 심지어 여성이 목소리를 내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소리를 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주는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그 총선 백서를 보고. 이번에 총선 백서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제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 출마하신 세 분을 폄하하거나 어떤 평가절하하자는 건 아닙니다. 자, 세 분의 공통적인 특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료 출신들이죠. 그리고 60대 중반 이상의 어떤 분들이고 대부분 행시를 쳤거나 또는 공무원직을 맡아서 들어가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잔뼈가 굵은 다음에 정치계에 입문해서 3선, 4선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공무원이라는 조직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원이 굉장히 제한적일 때 그 제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우리나라 경제 도약을 정말 혁신적으로 이뤄낸 그룹입니다. 정말 우수한 엘리트 그룹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시대에 우리 정치계, 특히 보수우파 정치계에 이제 적합할까? 지금 이 시대에 적합할까? 아까 제가 영국이나 또는 그 여러 나라들의 어떤 정치 혁신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영국의 보수당이나 영국 노동당이 실권을 했을 때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 어떤 과감한 노력을 했느냐. 젊은 세대들을 과감하게 앞에 세우고 상대 정당이 했던 어떤 정강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뚫고 들어가는 그런 과감한 변화가 없으면 집권하기 힘들다. 이런 게 지금 정설이잖아요. 근데 이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온 세 분 모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뭔가 현상 유지형이고 관리형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108석, 반대쪽 범민주 계열은 192석인데 이걸 상대하려면 이 공무원 행정관료 출신들이 원내대표가 되어서, 출신 중에 한 명이 원내대표가 되어서 이걸 어떻게 잘 이끌 수 있을까? 국민의힘에는 뭔가 좀 세련되고 뭔가 좀 주목이 되고 뭔가 좀 새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은 과연 없는 것인가? 그동안 그럼 그런 정치인을 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젊은 정치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정치 아카데미라는 건 제대로 있나? 국회의원들은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여론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